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 관아, 문학 박태원 수영장을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내항재생 뉴딜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의정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개최됐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번 회의는 개의 선포 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을 진행했는데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을 한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이며 경건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격려와 당부가 이어졌는데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게 돼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힘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의 선포 후 8명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문제부터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 푸르지오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문제에 대해 우수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강화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험 많은 인재 확보와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은 송도 주민들을 비롯해 인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연되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했지만 7개월이 남은 지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등교 개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맞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발표됐는데요. 개학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과 방역 물품 구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실행팀을 꾸려 대책을 만들어가고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동 TF팀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무너져가는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항만 지역을 고용 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 숙박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항과 인천항 지역이 정부에서 고용 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영종 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 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제언을 했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당사자에게 확인 과정을 거치길 당부했습니다. 이병래 의원은 원도심 화재 발생 실태와 관련한 보완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이 혼재해 있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프루지오 정비 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고요.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회 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축소됐는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한 상임위 변경, 의원 포함 설문 등을 통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지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검토해보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언론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와 관련 홍보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를 질문했고 재난지원금 관련 인천 시민의 불만이 많은지에 대해 묻고 유튜브를 통해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부서 의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부서 등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적으로 발생될 위기 대응 방법의 중요성을 밝히며 정상화되더라도 의료원의 적자 지속 우려 및 해결 방안 강구와 의회와의 소통 및 공유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4천만 원 미만까지 지역개발 채권을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관광공사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24시간 3인 5개조 등 임시적 비상대응 체계로 운영 중이라 기존 업무에 가중돼 직원들의 피로도가 클 것 같음을 걱정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등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적극 행정 및 정책 반영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방송 매체를 활용한 인천 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방송 종영 후 촬영지에 대한 홍보,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 연기 및 취소가 됐다고 말하며 인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에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지원책을 위해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여성국에서 살펴야 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지원받아 배부한 것은 잘했다고 밝히며 끝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상수도 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200억 원이 줄었다고 하며 상수도 사업본부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작년에 대규모 공사가 마무리됐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적수사태 수도요금 감면과 보상비, 기타 저수조 청소 등의 비용 때문에 감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영종 종합병원 용역 상황과 세브란스 병원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환경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생활 폐기물도 줄이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역할이 큰데 시에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의릴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이 허가되면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 교통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준주거지역까지 야기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난 9월부터 나온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교통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전년 대비 40% 정도의 생산 감소 효과 등 영업이익이 줄었다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버스 회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보존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큰 대로나 밀집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교통 카메라를 적극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인천이 수도권 중 유일하게 항만을 가지고 있는데 해변가를 비롯 해안선의 쓰레기 적치가 심각해 용역보다 노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면 집안이 약해지는데 시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송도 6809 신설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특성화고나 예체능계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 울산시 교사 같은 사건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토론회가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인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청 산하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의의 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연대 강화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점검에 대해 질문했고 교체 시기는 내구 연한인지 점검 관련인지 등을 향후 상세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부를 통해 교육 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됐고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양심을 함양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 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뉴스입니다. 내항재생 뉴딜 정책 연구회가 첫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저번에 도시공사와 같이 한번 인천광역시의회는 내항재생 뉴딜 정책 연구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연구 모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집행부의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항재생 뉴딜 정책 연구회는 금년 11월 말까지 운영하며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거쳐 조례 재개정 등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 관아, 문학 박태원 수영장을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전면 휴관됐던 문화체육시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방역체계 유지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 앞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외교 방향 모색과 설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원 남북교류 협력 담당관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특징, 제3국을 통한 인천의 남북교류, 남북관계 중심에서 향후 도시외교 진행을 위한 인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손민호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인천광역시 도시외교 실행의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보다 진전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진행을 키가 100이라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미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의 산업생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는 세미나를 통해 생산성은 높은데 산업 비중이 낮거나 그 반대인 사례가 많아 현재 인천의 산업 구조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인천 산업 구조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 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의원들은 5월 6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모두 힘내 이겨내고 있으며 평안한 일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 주신 우리의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의장님의 개의 선포와 스승의 날 축하로 시작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으로 그 중심에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선생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을 비롯해 총 4분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한 발언부터 인천 수돗물과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발언 등 5분 자유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온라인 학습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좋은 교육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성애 의원은 인천애뜰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인천애뜰 광장은 이제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 공간이자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명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문제와 잔디마당에서 집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인천 수돗물과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류 지역의 개발을 억제해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물 이용 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조광휘 의원은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역이민자 국내 정착 및 자족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융합도시 조성 사업의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4분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34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후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폐회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범 의장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기부해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보태고자 오늘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히면서 자발적 기부 운동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